혈당이 잘 안 잡히고 배만 유독 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대부분은 먹는 양이나 운동 의지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덜 먹고 더 걷는데도 몸이 멈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칼로리나 유행 식단보다 먼저 몸의 기본 환경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수분과 전해질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마셔도 몸 안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소변으로 빨리 빠져나가거나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길게 이어지곤 합니다. 몸 안에서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액체가 아니라 영양소와 호르몬 신호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게 유지하는 매개체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고 순환이 둔해지고 손발이 차거나 어깨나 종아리가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유독 얼굴이 붓거나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거나 잠이 얕아지는 것도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때 같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혈당과 뱃살 문제는 단순히 당을 많이 먹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몸이 물이 부족하면 같은 양의 당도 더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옮기고 처리하는 과정 전체에 물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신호는 피를 타고 이동하고 세포 안팎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몸이 마른 상태에서는 이 흐름이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면 몸은 필요한 만큼만 조절하면 될 일을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지거나 신호가 잘 먹히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당이 에너지로 쓰이기보다 저장 쪽으로 기울고 특히 복부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식단을 조심하는데도 배가 잘 안 줄고 공복 혈당이 제자리인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만 급하게 많이 마시면 몸은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남는 물을 빨리 내보내려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만 자주 가고 정작 세포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해질이며 그중 대표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정 농도에서 물이 몸 안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에 맹물만 마셨는데도 멍하고 힘이 빠지다가 짭짤한 국물을 조금 먹고 나서 정신이 맑아진 경험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전해질이 보충되며 체균형이 회복된 느낌입니다. 다만 소금은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과 대상과 양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소금을 많이 먹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몸이 가장 마른 시간대에 아주 연하게 전해질을 보태서 수분이 세포로 들어가게 돕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안전한 시작 방식부터 말하겠습니다. 기상 직후 입을 헹군 뒤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에 소금을 아주 소량 넣어 연하게 마십니다. 여기서 아주 소량이라는 기준은 짠맛이 확 느껴지는 수준이 아니라 밍밍한데 끝맛에만 살짝 짭짤함이 있는 정도입니다. 마시기 싫을 만큼 짜면 그건 과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연하게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들이키기보다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마시면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마신 뒤 바로 식사나 커피로 덮어버리기보다 몸이 흡수할 시간을 조금 주는 편이 좋습니다. 공복이 불편한 분은 식사 전에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고 몸이 편안한 범위에서 간격을 두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금 선택입니다. 집에 흔한 아주 하얀 정제 소금은 편하긴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는 편이라 굳이 이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첨가물이 없고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소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천일염 계열은 미량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가격이나 접근성도 무난합니다. 암염은 색이 있는 제품이 많고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오드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소금 종류를 하나로만 고정하기보다는 평소 식단 전체에서 균형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축염은 공정 특성상 가격이 높아 매일 쓰기엔 부담일 수 있고
어떤 제품이든 성분표를 보고 불필요한 첨가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소금물이 혈당과 뱃살에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핵심은 소금 자체가 지방을 녹이거나 당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게 도와서 혈액의 흐름과 세포 신호 전달을 정상화하는 데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분이 들어오면 혈액이 덜 끈적해져 말초까지 순환이 쉬워지고 노폐물 배출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몸이 덜 무겁고 식후 졸림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변비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 장 안에서 수분이 부족해 변이 딱딱해지는 흐름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한 분이 촉촉함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포 사이 수분 유지가 조금 나아졌을 때 흔히 느끼는 변화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처럼 말하면 위험합니다. 소금물은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금기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데 이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소금과 수분을 동시에 올리면 붓기나 혈압 상승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부전처럼 체액량 증가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나 부종이 잘 생기는 상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부종이 쉽게 생길 수 있어 권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미 혈압이 높아 약을 드시는 분은 개인차가 커서 무조건 시도하기보다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얼굴 손발이 잘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느낌이 있다면 먼저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뇨제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전해질 균형이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자기 판단으로 강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기록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실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같은 조건으로 체크합니다. 혈압이 있는 분은 혈압을 재고 붓기 여부를 확인하고 몸무게 변화를 봅니다. 어지럼이나 두통이 늘었는지, 피로가 줄었는지, 배변이 달라졌는지 메모합니다. 가능하다면 공복, 혈당도 같은 시간에 기록합니다. 이 기간에 이전보다 불편이 늘거나 수치가 나빠지면 억지로 밀고 가지 말고 중단하고 맹물로 수분을 나눠 보충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더라도 더 연하게 더 적게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아지고 갈증이 줄고 아침이 가볍다면 그때도 욕심내서 짜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반응했다면 지금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람은 좋은 변화가 오면 더 빨리 더 크게 만들고 싶어지지만 이런 습관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이깁니다. 그리고 소금물만으로 혈당과 뱃살을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실망합니다. 같은 습관을 하더라도 함께 지키면 효과가 커지는 기본이 있습니다. 첫째, 잠에서 깬 직후 몸을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은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오르기 쉬운 시간이라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보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는 당만 단독으로 넣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뒤 식사를 할 때 빵이나 죽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같이 넣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셋째, 저녁 늦게 단 음식과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밤에 당이 많이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 몸이 더 마르고 더 붓고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은 물을 뺄 수 있어 아침 커피를 소금물 직후 바로 겹치기보다 물 섭취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낮에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맹물만 과하게 몰아 마시기보다 식사에서 전해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에 무엇을 더 넣는 방식은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분은 레몬을 조금 넣으면 입이 개운하고 아침이 깔끔해진다고 말합니다. 다만 속이 쓰리거나 역류가 있는 분에게는 산이 부담이 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생강은 몸이 차고 손발이 냉한 분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도 식후 혈당에 도움을 느끼는 분이 있지만 위장 질환이나 약 복용 중인 분은 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말고 소금과 물만으로 반응을 본 뒤에
몸이 편한 범위에서 하나씩만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혈당과 뱃살이 제자리인 분들 중에는 몸이 마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마름이 신호 전달과 순환을 방해해 몸이 저장 모드로 굳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주 연한 전해질 물로 아침 수분을 세포에 넣어주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간 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고 몸 반응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반을 다지는 습관이며 식사 구성 수면 활동이 함께 가야 진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연하게 타서 천천히 마시고 그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더 가벼워졌는지, 더 붓는지, 더 어지러운지, 더 편안한지 기록이 답을 줍니다. 무엇이든 내 몸에 맞는 방식이 정답입니다.